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션킴입니다. 2021년이 됐습니다. 해마다 올해는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갈지 낮을지 또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될지 항상 전망하고 예상하곤 했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냥 낮은 금리가 현 상황에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시적인 이 미국 경제 지표가 상승한 후에 연준에서 발표하겠죠. 언제쯤이면 오르겠다 이런 거. 그런 게 한꺼번에 또 오르지도 않습니다. 차츰 이자율을 올라가는 정책을 쓰게 될 겁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현명이 돼서 다 압니다. 백신이 개발이 됐어도 현 상태에서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그럴 때까지는 모기지 이자율이 낮게 유지될 거라는 걸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작년 후반기부터 주택 물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막 올라갔습니다. 올해 안에 안 사면 이제 큰일 날 것들처럼 경쟁적으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멀티 오파에 웃돈 오파에 깜깜이 오파까지 집도 안 보고 사는 거죠. 아주 핫하고 난리 난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일 2배로 오를 주식을 오늘 안 사면 손해죠. 그리고 내일 급작스럽게 떨어질 주식을 오늘 안 팔면 큰일 날 일이죠.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은 급하게 산 집은 채할 수도 있습니다. 집 사서 돈 버시는 분들 보면요, 굉장히 냉정해요. 아주 차분합니다. 20명이 오파가 들어와도 사고 안 사고가 분명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아무리 퍼스트 홈 바이어라고 하셔도요, 경험이 없으셔도 얼떨결에 집 사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집 사기 전에 뭐 하시죠? 융자 알아보시죠. 내 수입으로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나? 제가 간단한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기 수입으로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계산하는 자가계산법입니다. 표를 보시면요, 자기 월간 수입에서요, 매달 나가는 페이먼트를 제합니다. 근데 주로 다른 페이먼트, 크레딧 카드나 또 다른 융자는 여기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 페이먼트. 자동차 페이먼트에다가 예를 들면 500불이 나간다고 하면 2배를 곱하셔야 됩니다. 그게 방정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불을 빼시면 4000불이 남죠? 그 4000불에 75배를 곱합니다. 그러면 30만 불이 나옵니다. 4000 곱하기 75. 거기다가 다운페이 할 액수를 더하는 그 가격이 집가격. 자기가 사려고 하는 집가격이 됩니다.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공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집 사야지 하는 순간에 뭐 하시죠? 온라인으로 집 찾아보시죠. 질로나 트룰리아 같은 곳에서 온라인으로 집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가격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첫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융자 쇼핑과 부동산 에이전트 쇼핑입니다. 듣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쇼핑입니다. 그것도 엄연히. 융자도 체이스뱅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메이저 은행에서 하시든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신청을 하시든지, 어떤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소통. 렌더와 나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계 모기지 은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통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바이어와 셀러, 또 모기지 렌더와 각각의 레프레젠트하는 에이전트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어떤 분은 아는 분한테 소개도 받으시고, 에이전트가 면허만 있다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요즘 같은 치열한 주택시장, 멀티 오퍼가 막 난무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그 에이전트의 선택이 주택 구입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융자도 순탄하게 에이전트도 훌륭한 분이랑 마음에 드는 집을 이제 찾았어요.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훌륭한 에이전트가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먼저 마켓에 나온 지 며칠이 됐는지를 보고 전략을 짭니다. 그냥 얼마에 오퍼하실래요가 아니고 같이 고민하는 거죠. 같이 고민하는 에이전트가 훌륭한 에이전트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핫한 상황이죠. 지금 핫한 상황에서는 일주일 내로 오퍼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왔거나 며칠 안 된 그런 리스팅들은 행동이 빨라야 되니까 상한선을 딱 정해 놓죠. 그리고 날짜가 늘어날수록 그 상한선을 줄여 나가면 됩니다. 또 두 번째, 훌륭한 에이전트는 보기 좋은 오퍼를 합니다. 높은 매입 가격, 높은 다운 페이먼트, 높은 옵션 액수, non-refundable이죠. 이거 보기 좋습니다. 물론 사시는 분 여건에 맞추겠지만요. 요즘 셀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다운페이 부분입니다. 즉 오버 프라이스를 아무리 높여놔도 이 다운페이가 작으면 주택 감정 가격이 만약에 낮게 나왔을 때 융자 안 나오고 또 딜 깨지고 그런 다음 또 MLS에 다시 올려놓으면 이제 중고품이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딱 맞는 시간에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 다운페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어는 이제 다른 모든 조건을 이제 감수해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요. 또 확실하다 싶을 정도의 매입 가격을 제시해야 됩니다. 또 non-refundable 옵션 가격을 500불 이상, 어떻게든 1000불까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한 레지덴셜 서비스 컨트랙이라고 그래서 셀러가 바이어한테 이제 집안 기기나 어플라이언스 같은 거가 수리를 할 수 있게 고장났을 때, 그래서 그 워런티 비용을 대신 먼저 좀 내주는 그런 것도 바이어 입장에서 안 받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럼 한 500불 정도 됩니다. 근데 심한 경우에는 타이틀 보험 비용까지 또 바이어가 부담하겠다고 나서야 딜을 따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그 컨트랙에 딸려있는 어덴덤입니다. 감정가가 낮게 나왔을 때도 상관없이 융자에 관한 걸 계속 진행하겠다. 어니스트 마니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 때문에 모기지가 거절됐을 때 어니스트 마니에 대한 손실, 그런 거를 불사하겠다 하는 바이어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적극적인 에이전트가 승리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셀러와 셀러 에이전트에서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 여러 개의 오파가 짧은 시간 안에 들어오면 리스팅이 올라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금방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며칠의 시간을 두고 베스트 앤 하이스트 오파를 기다리거나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캐시 오파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소심한 에이전트들은요, 간단한 문자나 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오파를 넣었다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소심해 보이고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셀러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바로 답을 안 주죠. 대기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통의 그 방법, 아까 얘기했던 소통의 방법 중에서 적극적인 소통,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멀티플 오파의 치열한 상황 속에서는 그 에이전트들끼리 구면인 경우가 있어요. 서로 아는 경우일 때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요. 언택트 사회에서 에이전트 얼굴을 안 보고 딜을 끝까지 마치는 경우가 요새 많은데요. 그래도 얼굴 본 에이전트끼리 딜하는 게 유리합니다. 얼굴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줌 미팅도 있고요. 또 오픈하우스가 있으면 오픈하우스에서 셀러의 에이전트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전화로 음성이라도 남겨야 됩니다. 전화로 음성을 남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대화를 하고 거기에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파를 넣는다 하고 얘기를 하고 내 바이어가 어떻고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소통 얘기를 또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리스팅에다가 끝없이 그 구애를 하던 그 바이어가 있었는데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가 오고 꼭 사야 돼야 된다 그러고 밤에도 문자가 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겨우면 에이전트 못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응답을 해주고 대면을 해줘야지 되겠다 해서 그쪽 에이전트가 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후환이 남아가지고 나중에라도 요구도 먹기 싫거든요. 근데 이런 딜이 에이전트가 영어 구사에 문제가 있거나 이메일을 쓰는데도 좀 미숙하게 쓰거나, 그럼 저쪽에서는 대면을 안 하기 때문에 음성과 영어 구사 능력 때문에 셀러가 딜을 쉽게 진행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구할 때는 적극적인 에이전트가 능력도 능력이지만 저쪽 에이전트랑 셀러 에이전트랑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성공적인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멀티플 오파를 이겨내는 방법, 바이어로서의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사고 싶은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들은 어떤 에이전트와 파트너를 맺어야 되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융자와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의 가치를 계산하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새 멀티플 오파 상황이든지 집을 사러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마스터 션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